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자 지자체장 등 각계각층의 저명한 사회 인사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나사의 앰버서더 폴윤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힘들게 모셨어요. 해외에 계신 분을 모셔왔는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분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우주를 이야기하는 사람, 우주와 사랑에 빠진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좋습니다. 딱 맞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죠? 네.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좀 보고 오겠습니다. 폴윤 파워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네, 폴윤 교수님을 소개하려고 네. 좀 많이 찾아봤는데 프로필을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네. 나사 앰버서더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는 나사 앰베서더는 나사를 대변해서 많은 여러분께 나사의 활동, 그 탐사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공은 또 수학도 하셨더라고요. 네, 수학자입니다. 어려운 수학을 영어로 공부하셨네요. 네. 뭐 수학을 어려서는 상당히 못했었는데요. 네. 가장 제가 싫어했던 학문을 가르치면서 생활을 해나가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수학자인데 네. 우주, 네. 나사 어떻게 연결이 되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음악을 할 때는 우리 악보를 보면은 악기를 연주해야지만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주 탐사 자체가 수학의 악보의 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에서 우리 보는 화면에서 보는 모든 그 로켓의 움직임이라든지 로봇의 움직임은 수학의 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참가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렇죠. 수학 공연의 아주 아름다운 공연 중 하나가 바로 우주 탐사죠. 네. 그러다면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네. 근무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하다가 또 때 되면 또 국내에 자주 들어오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우주 탐사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한국과 미국의 많은 그 우주 협력을 통해서 양국의 이익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에 많이 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 우주라는 것이 아직 네. 미지의 세계잖아요. 물론 그렇죠. 바다 깊은 곳도 미지의 세계다라고 하지만 우주도 미지의 세계인데 우주에 우리 나라 아니면 인류의 미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사의 가장 큰 정책은 뭐냐면은 네. 우주 탐사 통해서 우주 경제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우주 경제. 네. 그래서 이번에 많은 것이 이제 나사는 어떻게 되냐면 장비나 그다음 운송 같은 거를 상업체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페이스X 같은 그런 기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일론 머스크의 방안. 맞습니다. 네. 그런 상업도 이제 우주의 하나의 미래다. 네. 또 다른 미래는 뭐가 있습니까? 과학적 탐사 중에서 저는 그 개인적 소견으로는 오늘날 지금은 우리 21세기에는 지금 지구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1000년 뒤, 만년 뒤, 10만 년 뒤, 100만 년 뒤 이후에는 우리 인류가 우주 밖에서 확장돼서 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바로 지구에서만 머물지 않고 드디어 밖으로 우주에 나가는 그런 역사를 여는 되게 중요한 역사적 일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태양계에 머물고 있던 인류가 네. 그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네,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달 탐사와 화성 탐사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전 인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변화된다고 할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주를 위한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외국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다누리호의 역할. 지금 우리가 이제 아르테미스 협약을 통해서 달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가려는데 네. 바로 첫 번째는 먼저 거기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다누리가 주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우주에 대한 역할이 좀 있어 보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에 대해서 즉 상업적인 부분에서도 어떠한 이득을 얻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많은 이제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그 국가나 기업들이 발사체 원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와 경쟁해서 대한민국 자체에서 예컨대 페리지라든지 이노스페이스 같은 그런 기업체들이 네. 발사체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성 서비스하는 회사들, 칸텍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성을 직접 제작하는
그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그런 회사들이 지금 많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성장을 같이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점은 우주 아까 이제 수학자가 당연히 우주 발사와의 관련성을 얘기했는데 어려서부터 우주에 대한 꿈을 꾸신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탐소여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탐소여. 공부는 별로 안 했지만 탐사나 이렇게 도전, 그 모험을 상당히 좋아했고 바로 우주가 그것이 저하고 상당히 성격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제 성향이 별로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릴 적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별자리를 한 번쯤은 알아보고 싶고 별자리 얘기도 듣고 싶고 하는데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저 별에 진짜 영화에서 보는 SF 소설에 나오는 외계인은 살까? 라고 하는데 나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사가 요즘 가장 한 트렌드가 뭐냐면 외계행성을 찾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MIT와 그 나사 같이 한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인데 MIT에서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인터스텔라의 영화가 발사한 곳은 우리가 찾는 외계행성일 것이라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핫한 트렌드 받고 지속적으로 이번에 제임스 웹 역시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외계행성의 대기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웹이 이제 우주에 떠 있는 망원경이죠. 네. 그 망원경이 외계행성의 대기권까지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생명체 존재할 수 있는 환경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학자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계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외계 행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럼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확인할 수는 없는 거군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 외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못했지만 나사의 그 탐사의 가장 큰 목적 중 세 가지가 뭐가 있다면 우주의 비밀을 알고 과연 밖에도 외계행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지구를 보호하는 것인데 나사는 지속적으로 외계 그 지구 밖에 생명체가 있는지 찾겨서 계속 탐사를 해나갈 것입니다. 예. 이제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테미스 이번에 있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 자체가 인류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계획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인류가 드디어 이제 장기적으로 그 지구 밖에서 거주하는 그런 다른 그 달이라는 곳에서 시도하는 건데 마치 지금 남극에 기지에 사람이 많은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바로 달에서 시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통해서 화성이나 다른 소행성 탐사까지 이제 시도하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아르테미스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점이 지금 현재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에 뭐 과거 소련, 또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 오랜 기간 1년 정도 체류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달에 거주한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까? 달에서 일단은 바로 그런 그 우주 정거장의 성공적 사례를 기초로 해서 달에서도 바로 루너 게이트라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 그 루너 게이트에 도착해서 원하는 곳에 버스킹을 통해서 달에 원하는 곳에 착륙하는 그런 탐사를 전개할 것입니다. 그럼 달 안에서도 거주하겠지만 달 위에 있는 우주 정거장에서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래서 그곳이 이제 돌다가 원하는 곳에 그 원하는 달의 착륙지에 도착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쪽으로 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 같아요. 그 아폴로가 처음으로 이제 인류의 발자국을 달에 남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50년 동안 왜 한 번도 못 갔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비용 면인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비용이라는 것이 그 당시 아폴로 탐사 당시 4% 이상의 그 GDP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또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69년에 달에 착륙하고 72년에 이제 정지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50조 이상을 썼거든요. 구소련과의 그 패권 전쟁에서 인류를 달에 착륙했기 때문에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명분이 참 유지하기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비용 면에서. 예, 그래서 못 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우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신경 쓰면 더 잘할 만한 부분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일단은 현재는 모든 그 전 세계에서 지금 탐사하면은 어떤 로켓이나 그 발사체나 아니면 인공위성 이런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했는데 결국 이제 인류가 우주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이 30년대 이제 어떤 리타이어하게 되면 상업용 우주 기업들이
기업 우주정거장들 이제 대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주하게 될 텐데 일단은 사람이 우주에 거주하던 지구에 거주하던 필요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예컨대 우주에 거주한다면 음식이 필요하겠고요. 음식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우주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상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주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이제 방사선 같은 문제인데 사람이 만약에 계속 가게 된다면은 선블락 로션처럼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로션이라든지 그래서 인류가 거주하기 필요한 곳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의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사는 지구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걸 하십시오. 그리고 우주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관심 가지십시오. 예컨대 지금은 다 우주복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중요시하겠지만 우주에 많이 산다면 패션이 또 들어오겠죠. 그럼 누군가는 우주복 패션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아마 우주에 나가게 되면 지금 애완경 같은 거 아마 데리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주 환경에서 어떻게 애완경을 어떻게 보호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주 환경에서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을 유예한다면 호텔을 또 우주 환경에서 매니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주 환경에서는 아마 여러분 방송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지구에서 하는 모든 것을 우주 환경에서 미리 환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대한민국 상당히 그 우주 시대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시는데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 하더라 어떤 게 있을까요? 우주 관광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2020년대나 30년대에 혹시 5천만 원 내면은 3박 4일 우주 관광 원하십니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손을 드세요. 그러다가 그렇죠. 제가 1,000만 원이면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손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주 관광에 대해서 우리도 갈 수 있겠구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큼까지 그 가격이 하락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우주 상품이 곧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10년이나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많은 분들이 나도 우주에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이 스페이스 뭐 여담이지만 스페이스 X를 직접 타고 갔다 왔던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좀 보다 보면 굉장히 경이로운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직접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어떠세요? 네, 저도 최근에 그 이소연 우주인하고 한번 이소연 네, 우주. 2달 전에 봤는데 우주에서 경험하신 게 상당히 그 저희가 모르는 그런 또 경이로운 면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를 진짜 우주에 나간다면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느낌이 색다르다. 네, 느낌 생각하시고 특히 예컨대 어떤 폐쇄 공간에 있어서 되게 넓게 보인답니다, 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 또 떠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느낌이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중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많이 놀라운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그 지구를 바라봤어요. 상당히 많이 경외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주인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바로 국제우주정에서 지구를 바라봤는데 우리의 그 보금자리는 지구를 바라볼 때 경외감을 많이 느낀다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